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적성 검사 수리 완성 교재 기본 연산 파트 1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사 이현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인적성 검사 수리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시면 가장 처음 페이지에 기본 연산 계산 팁 그리고 사칙 연산 계산 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먼저 사칙 연산 계산 요령 그러니까 순서와 그다음에 다양한 계산 요령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면요.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한다.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리고 괄호와 거듭 제곱은 먼저 계산한다. 자, 대분수는 이렇게 생긴 형태인데 이렇게 생긴 형태를 가분수로 바꾸려면 이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가 3의 1배가 있다는 뜻인 거니까 3의 1배면 3이죠. 그리고 그것과 원래 분자에 있었던 숫자가 더해져서 이러한 가분수의 형태로 바뀔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다양한 연산 기호가 혼합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계산 순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보다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이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괄호나 이런 걸 괄호 내부에도 다양한 혼합 계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괄호가 없더라도 다양한 혼합 계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혼합 계산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계산 순서는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숫자 나누기 A를 하게 된다면 어떤 숫자 나누기 A를 하게 된다면 이 경우를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로 바꿔서 계산하죠. 그죠?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괄호가 굉장히 많은 그런 혼합 계산의 문제라면 가장 안쪽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데 특히 소괄호, 이런 모양인 소괄호를 먼저 해결하고요. 그 다음인 이렇게 생긴 모양 중괄호, 그리고 이렇게 생긴 형태, 이렇게 생긴 형태의 대괄호를 해결합니다. 자, 이 사칙연산 계산 요령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예제를 끌어와 봤어요. 교재에 보시면 키우다라는 파트가 있죠. 그쵸? 키우다라고 해서 연습 문제가 쫙 모여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 키우다 파트의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괄호도 있고 그리고 덧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괄호 안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괄호 안을 보시면 덧셈과 곱셈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계산 순서. 괄호 안을 해결하기 위해 봤더니 덧셈과 곱셈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4 곱하기 3, 12가 돼서 결국 괄호 안이 14 플러스 1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눗셈 2는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먼저 계산을 하면 26이 될 거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니까 결국 13이라는 숫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키우다 부분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덧셈, 곱셈이 혼합되어 있네요. 자, 이럴 땐 얘네 둘이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왜냐하면 나눗셈과 곱셈을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들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먼저 첫 번째 계산을 해볼게요. 3분의 2 그리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뒷수는 역수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분의 4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15분의 2가 될 거고요. 15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가 5분의 4인데 얘와 분수의 덧셈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분모를 통분해야 되겠죠? 얘를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에도 3, 분제에도 3을 곱한다면 15분의 12가 될 거니까요. 결국 15분의 14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3번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칙연산 계산 요령을 한번 함께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연산 계산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 연산 계산 팁에서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게 10의 배수 만들기네요.
자, 우리가 계산을 손쉽게 하려면 10의 배수로 만드는 방법을 활용해라. 자, 그러려면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 뭐 10은 뭐 2 곱하기 5를 해도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5 더하기 5라든지 뭐 6 더하기 4라든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8 뭐 다양하게 많이 알고들 계시죠? 끝자리 1의 자리가 이런 아이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10의 배수가 된다는 걸 추측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이런 곱셈이 있으면 10의 배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100이 되는 경우 혹은 1000이 되는 경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10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손쉽게 10 곱하기 10부터 우리가 뭐 2 곱하기 50 그리고 뭐 5 곱하기 20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25 곱하기 4. 사실 우리가 얘네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얘네들 이외에도 덧셈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20 더하기 80, 30 더하기 70 이런 거보다도 36 더하기 64 같은 얘네들이 사실 제곱수잖아요. 그쵸? 얘가 6의 제곱이고 얘가 8의 제곱인데 이렇게 6의 제곱과 8의 제곱수도 더하면 100이 된다는 경우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0이 되는 경우요. 1000이 되는 경우는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입니다. 그쵸? 우리가 사실 뭐 500 곱하기 2라든지 200 곱하기 5라든지 이런 거는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애를 써야 노력을 해야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25 곱하기 40 요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번거로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얼른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의 배수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10의 배수가 있거나 10의 배수로 만든 상태에서는 사칙연산 계산 순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10의 배수는 제일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렇게 10, 100, 1000이면 동그라미만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뭐 80이라든지 70이라든지 60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동그라미 붙여주면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예제로 사칙연산 이 10의 배수 만드는 이 기본 팁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틔우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음 식을 계산할 때 괄호에 알맞은 기호를 써 넣으면 되는데 좌변의 결과가 우변의 결과와 같아진다고 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괄호가 여러 개 있으면서 혼합 계산이니까 먼저 괄호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연히 소괄호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 소괄호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8이 4번 더해져 있다는 의미에서 8 곱하기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8이 4번 더해져 있는 건 8, 4, 32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5가 곱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450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가 되어 있고요. 나누기 2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10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등장을 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10의 배수, 즉 100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800이라고 우리는 손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450 이렇게 빼게 되면서 얘네들이 350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350 나누기 2니까요. 175가 되겠네요. 그쵸? 175요. 자, 그러면 이것에 어떤 기호가 들어가야 175라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를 5 플러스 5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 부분은 먼저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자, 먼저 여기를 보시면 또 얘네들이 뒷자리의 합이 0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각자만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난 편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70이 될 거고요. 70에서 36을 빼면요. 네, 앞자리는 4인데 여기서 이제 받아내림을 해야 되는 거니까 34가 될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34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는 기호가 들어가야 되고 요 자리가 34가 될 겁니다.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175가 돼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5는 이쪽으로 이양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에 어떤 계산을 34와 해줘야 우리가 170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자, 5와 34를 어떻게 하면 170에 근접해 줄 수 있나요? 네, 이제는 감이 오셨을 거예요. 네, 바로 곱셈을 하면 4, 5, 20, 그 다음에 3, 5, 15 해서 이렇게 170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괄호에는 곱셈이라는 연산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로 키우다 2번, 키우다 파트의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 역시도 79를 4번 더하고 있어요. 그럼 79를 4번 더한다는 의미로 79 곱하기 4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곱하기 25가 바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얘가 1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국 79 곱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그냥 79 뒤에다가 동그라미만 2개 붙은 4번이 정답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팁으로 이제 곱셈 계산 요령이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두 번째 팁에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손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곱셈이었는데, 얼마 전에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수학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된 방법이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28 곱하기 34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냥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해도 돼요. 당연히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으로는 1의 자리를 해서 1의 자리를 곱하고 8, 4, 32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X자 모양으로 곱한 것들을 이렇게 더해서 두 번째 줄에 쓰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곱하는 게 사실 8 곱하기 3이 아니라 8 곱하기 30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뒤에 0은 붙여준 상태로.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8, 3, 24가 될 거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2, 4, 8이 돼서 8일 건데 그러면 그 둘을 더한 게 32가 되겠죠? 그 32를 요 자리에 써줍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얘하고 얘, 가장 앞자리에 있는 애들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은 사실 2 곱하기 3이 아니라 20 곱하기 30인 거니까 뒤에 동그라미 두 개는 붙여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 3, 6 이렇게 써주면 얘네를 모두 다 더한 게 바로 결과가 된다는 거죠. 5, 그 다음에 여기는 9 이렇게요. 자, 그래서 1, X자 모양으로 2,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네,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방법적으로 이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원리가 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도 방금 이 방식에 좀 응용돼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세 자릿수, 그리고 네 자릿수, 두 자릿수도 다 이 요령을 활용해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데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나는 새로운 방식이 배우는 게 더 어렵다. 그냥 옛날 방식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나는 실수를 차라리 옛날 방식 그대로를 쓰면서 실수를 안 하는 편을 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자신만의 필승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자릿수, 두 자릿수를 곱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자릿수 곱셈을 먼저 얘처럼 진행하고요. 그 다음 요 두 자릿수와 얘를 또다시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총 네 자리 숫자를 두 덩어리로 쪼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05와 24를 곱하는 건 그냥 24 곱하기 5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12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13하고 24 두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곱하는 것처럼 할 텐데 사실은 이거 13과 24를 곱하는 게 아니라 1300과 24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뒤에 동그라미 두 개 붙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과 24를 우리가 곱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곱했을 때 12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3, 2, 6, 1, 4, 4 그럼 10이 됩니다. 10. 그럼 10을 이 자리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동그라미는 항상 꼭 와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것도 사실 3 곱하기 2가 아닌 3 곱하기 20이니까 60. 얘도 사실 4가 아닌 10 곱하기 4니까 40 이렇게 될 거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자리를 곱해주면 되는데 거긴 2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10 곱하기 20이니까 뒤에 동그라미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더한 결과 312가 되겠죠. 312를 이 자리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31,320 여기에서 1,462를 더해주면 되니까요. 1,462 더하면 1,48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32,782가 될 거니까 네, 정답은 4번 되겠죠? 네. 자, 다음으로는 키우다 8번으로 또 두 자릿수와 두 자릿수 곱셈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 곱하기 39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면 9고요. 다음에 얘네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곱해야 되는데 뒤에 동그라미 하나 붙인 상태에서 29, 18 그리고 133 그럼 21이 이 자리에 오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면 사실 20 곱하기 30인 거니까 동그라미 2개 붙여 놓고 그리고 236 그러면 819 이렇게 되겠죠. 819에다가 6을 더하면 825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값과 계산 결과가 같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 사실 일일이 계산하는 거 굉장히 경쟁력 없죠. 그쵸? 굉장히 경쟁력 없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흥미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 일단 1의 자리가 맞아야 되겠죠. 825가 되려면 끝이 5로 끝나야 되는데 이 넷 중에서 만약에 냈다 5로 끝나면 정말 낭패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의 자리가 일단 5로 끝나는 것들만 걸러봅시다. 자, 얘는 1 곱하기 1에다가 4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1의 자리가 5로 끝날 거예요. 그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얘는 6, 4, 24니까요. 끝이 1의 자리가 4로 끝나요. 4, 6, 4, 24. 거기에다가 얘 2를 더해야 되니까 6으로 끝나니까 얘는 아예 얘와 일치할 가능성이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를 하면 어쨌든 맨 뒷자리가 0으로 끝날 거예요. 그쵸? 0으로 끝나는 상태에서 5를 또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끝자리가 무조건 0일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 없어요. 자, 얘네 둘을 먼저 곱할 건데 그러면 9, 5, 45 끝자리가 5로 끝난 상태에서 이 1의 자리와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1의 자리가 4가 될 겁니다. 그럼 얘도 가능성 없죠. 그러면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1번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키우다 파트의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다 보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네, 시간 관계상 좀 제가 전달하는 의미가 있을 법한 문제들만 추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계산할 때 괄호에 알맞은 기호를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 자리에 어떤 기호가 오든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플러스 11, 이 친구도 이 자리에 어떤 기호가 오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이항하에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를 먼저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정석을 지키기 위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629랑 24를 더하면 633이 될 거고요. 어떤 기호가 들어갈지 모르겠고 플러스 11이 있는데 플러스 11, 1로 이항시키면 211 될 겁니다. 자, 그럼 감 오시죠? 633에다 3을 어떻게 해야 211이 될 것인가? 네, 나누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만약에 곱셈이 들어가면 걔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덧셈이나 뺄셈이 들어가면 뭐 앞에서부터 하면 되는데 아직 여기 어떤 기호가 들어갈지 확실치 않으니까 이
6.7을 이쪽으로 이항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 어떤 기호가 들어갈지 모르고요.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3과 0.9를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2.7이 될까요? 감 오시죠? 네. 곱셈을 해주면 마이너스 2.7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역시 계속 이어지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알맞은 기호를 보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여기에 곱셈, 나눗셈이 들어가도 여기에도 곱셈이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계산이 되면 돼요. 그쵸? 그리고 덧셈, 뺄셈이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먼저 이 숫자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여기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5에 4를 곱하면 우리가 얼마가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50. 그쵸? 5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연산이 들어갈지 모르고 얘는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서 1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호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나눗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은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될 기호를 골라야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들어가게 된다면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덧셈이나 뺄셈이 들어가게 된다면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쉽게 여기를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그런 건 결정할 수가 없고 다만 이 35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은 먼저 계산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한다고 할 때 A랑 C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B를 더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5랑 마이너스 3, 영향을 받지 않는 얘네 둘을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여기가 32가 될 건데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145가 되겠죠. 자, 그러면 29와 5를 어떻게 해야 145가 될지 감 오시죠? 네, 곱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네모칸에 알맞은 숫자를 써넣는 문제입니다. 자,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해주면요. 6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네모는 98 마이너스 62가 될 거니까요. 36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시면요. 1.5에다가 네모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고 1을 더해야 되는데 이런 혼합 계산을 할 때도 1.5 곱하기 네모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를 역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1은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2분의 1.5 이렇게 될 건데 이 1.5라는 거를 이렇게 소수니까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걸 일단 바꾸지 말고 처음부터 여기를 10분의 15로 바꾸고 이렇게 한다면 20분의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20분의 15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야 돼요. 그러면 네모는 3 곱하기 15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요. 약분해서 5가 될 거고. 네, 그래서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모에 알맞은 숫자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분모가 다 달라요. 분모가 다 다르니까 네, 분모를 통분시켜줘야 되겠죠. 3과 5와 10의 최소 공배수는 네, 30으로 우리가 통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으로 통분하기 위해선 얘는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줘야 되고요. 얘는 6을 곱해줘야 되고요. 얘는 3을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30분의 130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6에 30, 그 다음에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0분의 3, 3은 9, 2, 3은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네모 마이너스 여기가 30분의 124가 되겠죠? 마이너스 124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0분의 69 있고요. 그럼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항하면 우리가 네모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네모는 30분의 124 마이너스 69 이렇게 될 겁니다. 네, 69. 자, 그러면 30분의 124에서 69를 빼면 뭐 70을 빼신다고 생각하시고 1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55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은 5로 약분이 되겠네요. 5, 6에 30, 그 다음에 여기는 11 이렇게 돼서 정답은 1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네, 다음은 16번 보실게요. 16번은 다 소수점들끼리의 계산인데 먼저 9가 가장 끝자리인 9가 반복되는 게 보이셨죠? 그래서 보면 9 가장 끝자리 같은 애들끼리 먼저 뺐다가 더하는 게 훨씬 손쉽겠죠. 마침 얘하고 얘는 자릿수도 다 일치하네요. 자, 그럼 84.719에서 23.079를 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0 될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받아 내려져서 4 될 거고요. 이렇게 여기는 1, 여기는 6 이렇게 돼서 61.640이 될 건데 그 상태에서 7.839를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더해주면 끝은 9, 그 다음에 이 자리는 7, 여기는 4가 되겠죠. 4, 14. 그래서 1로 올라가고요. 그럼 여긴 62에다가 7을 더하는 거니까 69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의 몇 거듭제곱에 2의 10제곱을 곱하면 735를 뺐을 때 49,441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7의 네모제곱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주요 제곱들, 거듭제곱들 예를 들어 1부터 20까지의 거듭제곱은 다 기억하시는 게 좋고 2는 2의 거듭제곱은 2의 10제곱 혹은 2의 11제곱까지 기억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자, 49,441에 735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6, 7, 1, 50176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의 몇 제곱에 1024를 곱하면 5176이 되는지 뭐 얘를 실제로 1024로 나눠봐도 될 거고요. 아니면은 대략적인 추측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곱이 들어간다면 49가 되는 거죠. 49에 1024를 곱하면 끝자리 94, 36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7의 1제곱은 당연히 7000대니까 안 되고요. 얘는 가능성이 있고 7의 세제곱은 굉장히 숫자가 커지겠죠. 여기에 7을 더 곱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도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뺄셈을 먼저 진행해 줘야 되겠죠? 자, 912에서 581을 빼면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3이 되면서 받아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33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누기 11에다가 몇하고 1을 곱해야 630이 되느냐. 우선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3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30에 몇 1을 곱해야 630이 될까? 이제 여기에서 30을 나눠보셔도 되겠죠? 그쵸? 아니면은 추측으로도 이거는 얼마든지 센스를 발휘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나누는 방법을 실제로 택한다면 0, 0 이렇게 없어질 거고 마지막으로 3을 나누면 몇 1이 3분의 63이 될 거니까 약분 다 해서 21 이렇게 될 거라서 결국 네모 자리에는 2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이제 기본 연산 파트의 이론 문제와 그리고 이제 틔우다 그리고 키우다 파트의 문제를 함께 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자, 연습 충분히 하신 후에 이제 저와 함께 실전 문제로 실력을 거두다 쪽에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 실력을 거두다 파트의 문제 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